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뉴스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전주 MBC 더 체크 이몽진입니다. 먼저 이슈 체크에서는 풍년이 곧 위기라는 역설 속에 쌀값 폭락 문제, 그리고 좌초 위기에 놓인 군산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기로에선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이슈 토론에서는 치솟는 물가, 그 현황과 대책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홍민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반면에 쌀값은 폭락하고 있는데 고물가 시대 속에서 왜 쌀값만 유독 떨어지는지 기사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올해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작년 대비 8% 상승했고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이 장바구니 물가 지수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유독 쌀값만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원인이 무엇이냐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농민단체에서는 정부가 제때 쌀 시장을 격리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 원인이 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농민단체들이 지난해 쌀 생산이 초과됐는데도 제때 시장 격리를 하지 않아서 이 같은 사태가 초래됐다 주장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정부에서는 보통 쌀을 시장에서 격리함으로써 가격을 조정하는데요. 지난 7월 쌀 10만 톤을 격리하기는 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에서는 이게 선제적으로 최소한 4월에서 5월에서는 좀 이루어졌었어야 하고 격리되는 쌀의 숫자 또한 10만 톤이 아닌 20만 톤이었어야 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당초 비축미를 35만 톤에서 45만 톤으로 확대 매입하겠다고 정부가 발표했지만은 쌀값 하락을 막는 데는 좀 미흡했던 모양이죠. 시민단체들은 지금 정부가 보통 이 공공미를 작년엔 35만 톤을 지금 비축을 했는데 올해는 10만 톤을 늘려 45만 톤을 비축을 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현행 이 공공 비축미를 100만 톤까지 늘려야만 쌀값이 안정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난 15일이었죠.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일정 조건이 되면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지금까지는 의무조항이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걸 의무조항으로 바꾼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현행 그 양국관리법이 쌀 초과 생산량 3% 이상, 가격이 5% 이상 하락했을 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인데요. 이게 선택사항이다 보니까 오로지 이 쌀 시장 격리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발의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의무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법사위와 이제 국회 본회의가 남아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귀추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쌀값 폭락을 바라는 농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농민들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일단 국민들 지금 특히 호남 지역은 이 농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쌀값 문제에 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농가에서는 지금 계류 중인 이 양곡관리법이 좀 빨리 통과되기를 좀 원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 정부의 농업 예산을 이제 4% 정도 수준으로는 좀 유지를 해주고 그 이상 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현재 의무적으로 낮은 관세로 쌀을 수입을 하고 있는데 이 수입금을 좀 수입되는 쌀의 양을 좀 줄이는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쌀 수매 가격 보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보죠. 네, 군산 시민참여형 태양광 발전소가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최초로 시행한 것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시민펀드 모집 승인을 내주지 않아서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죠. 군산시는 그 지난해 내초동 새만금 산업연구 용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하고 이제 이 발전소 이익금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3천여 명이 참여하는
그 총액 960원 규모 상당의 시민 펀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공언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이 승인이 지금 보류돼서 지금 답보 중인 상태입니다. 네, 시민들에게 연금처럼 7%의 수익을 안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은 했습니다만 펀드 발행이 안 되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기가 어렵겠지요. 네. 군산시에서 시민 펀드를 모집하는 이유가 이 이익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 시민 펀드가 무산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의 좀 기대 심리가 좀 저하돼서 여론이 좀 악화될 수 있고요. 또 이 신재생 에너지 수익 사업을 통해서 시민들과 상생하겠다는 이런 취지가 좀 퇴색될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시와 또 시민 발전연구소가 대책을 마련하게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군산시와 시민발전소는 지난 6개월간 발전소가 거둔 이익이 약 140억 원 정도로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때문에 이제 금융감독원에서도 시민펀드가 승인이 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 이 시민펀드가 무산되면 이 발전 수익금은 다른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좋지 않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시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이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 대표가 입건되는 상황이 빚어졌는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지난 5월 그 전라북도의 한 도의원이 이 강임준 현 군산시장 측으로부터 자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4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전북 경찰청은 이 현 군산시장에 대해서 공직선거법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지금 판단하기 위해서 좀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경찰은 이 금품 400만 원이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와 연관된 것으로 보고 지난 14일 군산시민발전 주식회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이사를 피의자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새만금에 예정된 육상 태양광 펀드 발행과 7%의 이익 공유 계획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잔뜩 기대를 하고 있던 시민들 이 사태를 어떻게 판단하고 또 유의를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계속 이익금이 좀 적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돈이 주인 없는 돈이 아니고 결국엔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수익금이 장학사업이나 소외계층 지원 등으로 결국 시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곳에 과연 돌아가는 것인지 좀 예의주시하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루에선 착한 임대인 운동인데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한 착한 임대인 운동, 전주에서 시작돼서 전국적으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 의미를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전주 한옥마을 등지에서 처음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이 착한 임대인 운동은 상가 건물 임대인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료를 인하해주고 또 지자체에서는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해줘서 하나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자는 선순환적인 운동으로 전국에서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던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착한 임대인이 급감하면서 제도가 중단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일단 이 제도가 제대로 정책하려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야 하는데요. 결국 문제는 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의 숫자가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좀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착한 임대인이 실상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전주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0년 착한 임대인 제도를 신청한 숫자가 529명이었는데요. 올해는 129명으로 좀 급감한 상태고요. 신청 건수도 740건에서 162건으로 2년 만에 거의 20여 % 수준으로 급감한 상태입니다. 네. 착한 임대인들에게 주는 혜택이 적습니까? 재산세 감면이 전부인가요? 정부나 지자체 다른 지원책은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인가요? 일단 지방자치법 제39조가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주거나 보증금을 인하해 주는 경우 이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고요. 이 외에도 이 깎아준 임대료의 50%나 70 그 깎아준 임대료의 50%에서 70%까지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해주고 있는데 실제로 임대인이 깎아주는 임차료에 비하면 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네,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 공제 제도도 올해 말 종료가 될 것으로 예정돼 있는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를 위해서 권리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임대인이라고 해서 다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임대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임차료를 인하해 주었지만 이에 대한 혜택이 적어 결국에 임대인의 부담으로 이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운동이 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고요. 결국에 이 운동이 중단된다고 한다면 임대인으로서는 추후에 이제 임차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결국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틀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 권리와 의무가 보호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관련법에 대한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